네, 안녕하세요. IB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작업할 그 컴퓨터는 오늘은 진짜 좀 고사양의 컴퓨터를 맞추게 되었는데요. 제 아는 지인분 컴퓨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 컴퓨터 일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비싼 조립 컴퓨터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게 다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대략적인 그냥 기본 조립 방식에서 이제 좀 아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께서 뭐 이렇게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메인보드 쪽에서 아마 많이 모르는 그런 기능들이나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제가 이제 접하면서 이런 뭐 또 메모리 오버 뭐 이렇게 XMP 기능을 이제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 뭐 그런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게 다 제가 뭐 이런 건 처음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컴퓨터 부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본체는 그 컴퓨터 그래픽 작업용이에요. 그 컴퓨터 그래픽 렌더링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컴퓨터 그래픽 하시는 분, 제 지인분 그 컴퓨터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업무용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죠. 뭐 개인 게임용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이게 이제 CPU가 이게 이제 i9 그 9세대 코어 9세대 9960X 정품이고요. 네, 정품 박스 코이드에서 유통해내요. 3년 AS가 되는 거고, 대략적인 스펙은 이게 16코어 32스레드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작 클럭은 3.1GHz고, 버퍼 메모리, 그러니까 캐시 메모리는 22메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소켓은 LGA2066 타입이고, 좀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i7, i5 정도보다 좀 더 CPU가 크죠. 네. 네. CPU는 요 CPU만 지금 2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CPU 쿨러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크라켄 X72 이 순행 쿨러고요. 이거는 이제 이따 조립하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메인보드는 에이서스 모델입니다. 에이서스 이게 로그 램페이지 6? 그죠? 6죠? 6 익스트림 오메가. 네. 이게 ST컴에서 뭐 이제 수입한 건데, 이게 3년 AS 되고 그 2066 소켓, 네. 아서스 로그 램페이지 메인보드고요. 칩셋은 X299 칩셋, 네, 이고, 이게 간단히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아크릴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램뱅크가 8개 이게 이제 되어 있고, CPU 소켓이 LJ2066이라서 이제 이렇게 엄청 크네요. 그리고 램뱅크가 밑에 또 한 줄이 있는데, 이건 dim2라고 되어 있어요. dim.2. 소켓 여기 그 사이즈도 약간 달라요. 저건 뭔지 모르겠네. 벌써 이제 또 이렇게 모르는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처음 접하는 이런 이제 유다2라는 그 새로운 또 그 사타 방식의 이제 연결 그 커넥터인데,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사타 3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타 3에서 앞으로는 유다2로 바뀐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금방 이렇게 도입되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그 E8X 그 익스트림 ATX 메인보드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하여튼 유다투가 그 SFF 8639 그를 유다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CI 익스프레스 3.0이 3개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방열판 안에는 지금 M.2 그러니까 NVMe M.2 슬롯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백 판넬 안에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안 보이지만 안에 이제 기가비트 랜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10기가짜리도 하나가 또 지원돼서 이제 듀얼 랜이 지원이 되는 메인보드고요. 그 외에는 이제 XMP가 지원되고 옵테인 메모리가 지원되고 사운드는 8채널 아날로그 사운드가 지원이 되고 뭐 그 외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 무선 랜도 지원이 되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CPU 죄송합니다. 24핀 전원이 있고 여기 이제 CPU 전원 지금 8핀짜리가 2개가 있어요. 이게 CPU 전원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8핀짜리 하나나 4핀짜리 하나 꼽는데 이 메인보드는 8핀짜리 2개가 꼽힌다는 거. 그만큼 이제 전력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쓸데없는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닫고 이 메인보드도 지금 이제 판매가가 한 95만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네요. 96만원. 그리고 이제 메모리. 이 메모리도 좀 약간 고가의 지금 장비입니다. 이게 이건데요. Gskill XMP 메모리를 쓰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자체 오버가 되어 있는 고가의 메모리입니다. 이게 16기가짜리 8개가 들어가 있어요. DDR4 3600, PC4 2880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CL17이라고 타이밍이 이제 17등급이고 이 타이밍은 숫자가 낮을수록 이제 그 메모리 안에 있는 임시 데이터들이 빨리 인식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Gskill 뭐 이거 개봉을 해보면은 알겠지만 하여튼 얘는 이제 LED는 빠져 있어요. LED 뭐 RGB 이런 그렇게 막 화려하게 막 불 들어오는 그런 메모리는 아니고요. 그냥 되게 얌전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는 삼성 거 970 에보 이제 NVMe 방식의 SSD가 그 970 에보 플러스 500기가랑 1테라 이렇게 2개가 들어갈 거고요. 뭐 요즘에 M.2 이게 970 에보는 좀 발열이 높은 편이라서 근데 다행히도 이 메인보드가 방열판이 있기 때문에 자체 메인보드 그 SSD 방열판을 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조 연월일이 2019년 5월 달이네요. 5월 12일, 5월 17일. 예,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일반 하드디스크는 추후에 추가하시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가 이제 이 시스템에서 가장 고가의 지금 장비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이죠? 타이탄 RTX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탄 RTX 엔비디아 3년 무상 제공. 여기 리더스 시스템에서만 지금 유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제 쿼드로 같은 거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 리더스 시스템에서 주로 다 유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여튼 타이탄 RTX 한번 저거 제가 그 비디오 메모리가 24기가인가? 이따가 다시 한번 뜯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비디오 메모리 때문에 지금 저걸 선택하신 거예요. 저 그래픽 카드만도 이제 339,900원으로 지금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고요. 굉장히 고가죠. 좀 요렇게만 벌써 가격이 뭐 한 400, 600 벌써 한 1000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주요 비싼 부품들은 다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이제 시소닉 제품이고요.
여기 1000W짜리 보이시죠? 자체 워런티 12년이고 시소닉 프라임 울트라 티타늄 SSR 티타늄 SSR 뭐 1000TR 풀 모듈러 ATX 1000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이제 저거 쿨러 마스터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할 거죠. 쿨러 마스터 케이스 H500P 메쉬 강화 유리 블랙이고요. 미들 타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까보면 저건 거의 빅타워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이제 지금 미리 좀 따로 빼놨는데, 모니터는 벤큐 PD3200Q QHD 프로 디자이너 아이케어 무결점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는 윈도우 10 프로 FPP 버전이고 처음 사용자용. 그 다음에 지지대, 그래픽카드 지지대 에버쿨 쿨 마커, 예, 이건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상단에 전면에 이제 180mm짜리 펜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전면에다가 이제 크라켄 X72를 장착을 하고, 상단에는 이 녹투아 펜 두 개를 장착을 할 거예요. 이 녹투아 펜 두 개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거의 저소음 파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개당 한 3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NF-A14 PWM이라는 모델이고요. 이게 140mm짜리 펜이죠. 140에 두께는 25mm. 이것도 이제 6가지 컬러가 뭐 이제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건가 봅니다. 뭐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튜닝 케이블, 시소닉 이 튜닝 케이블이 들어갈 거고요. 튜닝 케이블은 블랙입니다. 블랙 색상에 이제 뭐 24핀이나 뭐 이제 그래픽 8핀 뭐 이런 뭐 CPU 펜 그런 케이블들, 그런 이제 하여튼 연결 이쁘게 이제 튜닝하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시소닉 맥스 엘리트 다이렉트 MOD 멀티 GPU S 패키지 블랙. 예, 이게 정확한 모델이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전반적인 부품 소개를 지금 다 해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대략 본체 가격만 한 1200만원 정도 돼요. 다 해서 이 부품 본체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맨날 100만원 200만원짜리 비싸봐야 300만원 정도 그 정도 본체만 조립하다가 이렇게 비싼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돼서, 솔직히 어떤 컴퓨터 업체들, 그냥 동네 컴퓨터 가게들은요 이런 거 가지고 오면요 아무도 조립 안 해줍니다. 그거는 뭐 사장님들의 재량이고 사장님들만의 이제 결정 사항이고 뭐 맘이지만, 왜 그걸 안 해주냐, 하여튼 빠꾸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이런 거를, 비싼 거를 한번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특히나 이런 메인보드에서 이제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XMP 이제 그런 메모리, 단순하게 바이오스에서 원클릭으로 그냥 이렇게 오버하는 그런 것 자체만으로도 가끔 가다가 어떤 메모리 램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막 프리징 현상이라든가 또 알 수 없는 오류들, 하여튼 굉장히, 한번 컴퓨터는요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이거 작업 한 번 하는데 일반 조립 1시간 한 30분이면 빨리 하신 분들은 뭐 30분이면 조립한다고 치면, 이거는 전문가들도 아마 한 2시간은 조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최소. 굉장히 꼼꼼하게 조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그만큼 조립비도 많이 받겠지만은, 아무튼 하시는 분, 그런 이제 저희 같은 되게 한가한 동네 컴퓨터 가게들은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되게 바쁘시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돈 잘 버시는 그런 동네 컴퓨터 가게들은요, 이거 절대 가져오시면 싫어합니다. 그 웬만. 그리고 또 자기한테 안 사고 또 사가지고 오시면 별로 또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그거는 뭐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하여튼 부품 마진을 또 이제 못 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하여튼 뭐 그분들도 나름 다 자영업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컴퓨터 이런 사양을 지금 제가 써봤던 부품은 지금 여기서 이 SSD하고 지금 크라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다 써본 게 없어요. 한 번도 조립해 본 적이. 그 타이탄 RTX는 제가 만져본 건 또 처음입니다. 이게 타이탄이라는 모델이 이게 지포스 그 6 시리즈부터 나왔나요? 하여튼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게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타이탄이 그리고 원래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타이탄은 보통 한 100만 원 초중반이었는데, 얘는 그렇게 이제 게임용으로는 글쎄요, 제가 게임용으로 얘를 쓴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좀 그래픽 그 안에 자체 그래픽 메모리 때문에 이걸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쿼드로랑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게임용은 이 모델이 아니라 다른 걸 겁니다. 물론 게임도 얘가 잘 되겠지만은 뭐 이걸로 게임으로 저번에 댓글 보니까 뭐 이걸로 롤이랑 오버워치, 롤이랑 무슨 와우 하신다고 제가 이거 그런 글을 본 것 같은데, 그건 CPU였나? 아무튼 네,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였고, 네, 일단 이제 부품 정리를 하고 케이스를 이제 까서 한번 대장정에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인보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메인보드도 무게가 일단 상당해요. 무게가 일단 조금 벌써 이제 손이 떨려옵니다. 지금 벌써 손이 떨려와요. 네. 살짝 손이 떨리지만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딱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마스터 케이스 H500P 메쉬, 전면 메쉬망이라서 메쉬라고 이름을 줬나봐요. 예. 케이스를 한번 더, 높이는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빅타워급은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미들이라고 얘기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저 이 ATX 메인보드가 들어가려면 충분하겠죠. 여기 지금 위에 상단에 이건 아크릴이고요. 여기에 이제 저 녹투와 140mm 펜 두 개가 지금 장착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전원 버튼, 이건 리셋 버튼인데, 네, 리셋 버튼이고요. 이건 하드 LED 같고, USB 3.0 두 개, 2.0 두 개. 이제 이렇게 색깔로 구분 안 해놓고 이 두께랑 이제 숫자로 이렇게 구분하라고 해놨습니다. 전면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에 180mm짜리 펜이 두 개가, 대형 선풍기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저는 소음은 쿨러마스터니까 조용하겠죠. 나름 소음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이건 강화유리, 네, 강화유리고, 후면을 보겠습니다. 후면은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본체 케이스의 뒷모습입니다.
어우, 역시 강판이 두꺼워요. 뭐 한 2mm는 안 되고 한 1.1mm 정도로 접었나? 강 옆파 측판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얘는 선정리를, 이 덮개를 또 제거해서 선정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립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게 뚜껑 열고 닫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돌리면 푸는 게 아니라 이게 잠금 장치네요. 큰일 날 뻔했네. 얘는 강화 유리를 나름 이렇게 양끝에다가 금속을 한번 이렇게 감아줘서 충격에 대비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속을 보죠. 그냥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저기 뭐지? 앱코 361G 걔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칼리스토. 근데 무게가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3-4kg 되는 것 같아요. 보드 무게만. 일반 메인보드 무게에 뭐 한 3-4배 이상입니다. 이거 뭐 바이오스 버튼이 있고 클리어 시모스가 또 있네요. 이런 거를 이제 편하게 밖으로 이렇게 빼놨구나. 그리고 이런 IO 패널 같은 것도 요즘엔 다 이렇게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이파이 그런 게 있고, 이제 지금 USB 3.0은 지금 10개, 3.1이 1개, C타입 1개, 여기 1GB짜리 랜, 10GB짜리 랜 하나 이렇게 있고, 8채널 사운드, 여기 광출력까지 지원이 되네요. 여기도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게임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고가의 메인보드를 게임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나 보네요. 그죠?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 마치 이거 게이밍용 마크처럼 생겼는데, 뒷면도 지금 다 이게 방열판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지금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선정리를 위해서 이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기 딱 홈에 끼워서 이렇게 닫고 나사 2개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선 정리하고 덮으란 얘기 같아요. 이것도 안에 넣어 놓을게요. 잘 쓸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케이스를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선들이 있고 이제 파워가 들어가겠습니다. 펜이 아래로 가게끔 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드에다가 CPU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지저분한 선들은 잠깐 저쪽으로 보내고 CPU를 개봉할게요. 떨리는 순간이죠. 네. 자, 개봉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i9 스틱 하나, 여기 설명서랑 엄청 큰 이 CPU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건 다시 또 고이 모셔놔야죠. 삼각형 마크에 맞춰서 딱 끼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CPU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뭔가 수없이 많은 이런 핀들이 있어요. 그 접촉 단자가 금이죠 이게. 이 삼각형 마크가 있는 상단에 보이죠 여기. 이 상단에 얘를 맞춰서 그러면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이 지금 떨려요. 보통 인텔이 위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자 인쇄된 게? 그죠? 잠깐 다시 빼볼게요. 여기에도 지금 삼각형 마크는 위에 가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 낀 건 아닌 거예요. 그죠? M.2 SSD를 바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 한 2시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느라고. 얍! 이게 그건가 보네. 이게 그거였어요. 이거. 이 그 딤다트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요, 이 안에 이제 M.2 SSD를 여기다가 끼워서 이렇게 PCI 슬롯 방식처럼 끼워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 있었네요. 여기 있던 덮개를 지금 이제 나사 2개 풀러서 좀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드를 먼저 장착하고 이거 해도 되겠네요. 그죠? 일단 제가 한번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한 건데, 이 긴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다 꽂으면 되겠네요. 샌드위치가 이제 될 거예요, 얘가. 여기 안에. 이것도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MP 오버를 하기 위해서 이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타이밍은 17짜리고요. DDR4 3600. 네, 테스트 클럭이, 테스트 이게 문제 17, 19, 19, 39 이렇게 1.35V라고 되어 있네요. 3. 일단 이거 메인보드 이 자체만으로도 무거운데 이 메모리까지 얹으면 또 엄청 무거워지겠습니다. 누드 테스트를 한번 먼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128기가 메모리 인식되고요. 지금 누드 테스트를 했는데요. 지금 들어왔습니다. 화면 CPU 9960X CPU 3.1기가 램도 지금 인식됐죠. 그냥 끌게요. 지금 500기가 1테라 다 인식됐고, 네. 다행히 그 보드랑 CPU나 뭐 이런 메모리 쪽에서 지금 다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누드 테스트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립은 제가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뜨겁다. CPU 엄청 뜨겁네요. 이거 순행 안 닿으면 안 되겠네. CPU도 제대로 장착한 게 맞다는